조상훈의 뉴스 힛. 언론 보도를 보면 여당은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없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과 국가정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도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국민, 국가라는 글자가 붙은 기관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 같습니다. 7월 19일 금요일 뉴스피드 김희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마틴 댐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는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을 찾기 위한 추가 검색을 진행합니다.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다 실종된 고교생들의 수색 작업이 24시간째 계속되는 가운데 시신 2구가 추가로 인양됐습니다. 서울시가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과 상관없이 일정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곳곳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광주광역시가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정부 재정 지원 보증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을 마칩니다. 네, 주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날로 인기를 더해가는 하루키 김용민 PD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 며칠 전에 한번 짚어봤는데요. 예. 일본 참의원 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양원제가 통상 있죠. 이 의원 내각제가 이제 채택된 나라들. 양원제에서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합니다. 예. 하원은 어디냐? 중의원이 되겠죠. 자, 이번 선거는 일찍부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 성장 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각계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돼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자민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까지 모두 장악해서 안정적인 통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산케이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재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121석이 교체되는데요. 자, 이번 선거에서 이 자민당과 공명당이 70석 이상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과반을 넘을 수 있는데 이번에 교체되지 않는 비개선 의석을 포함할 경우 참의원, 상임위원장 독점이 가능한 129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자민당은 단독 과반, 공명당 도움 없이도 단독 과반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 새누리당이 그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새누리당과 자민당을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느냐? 우리 외교 차관께서 자, 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 정부의 우리 외교 차관께서 자민당의 압승을 이렇게 기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민당을 새누리당하고 비교하는 거야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뭐 동맹 관계는 아니겠지만 예. 같은 생각을 가진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기시노부스케 후손인 그 아베하고 예. 박정희 후손인 박근혜. 예. 예. 뭐 과거에는 한국가에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두 조상이.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또 그 맥도 또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현재 뭐 우리나라도 국회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지역구 구도는 전망이 그렇게 나왔고요. 예. 예. 비례대표 쪽은 어떻습니까? 20석 안팎의 그 비례대표 의석과 비개선 의석 50석을 더할 경우 총 122석을 자민당이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민당이 중의원을, 야당인 민주당이 참의원을 다수를 차지했던 그동안의 반쪽 국회 국면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원, 참의원 모두 자민당이
석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아베 총리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민감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토대가 마련되는 것인데요. 자, 이로써 아베 정권, 자민당 정권의 우경화, 이를테면은 영토 분쟁 그리고 역사 왜곡 개정이라든가 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일본이 자체적인 군대를 가짐으로써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그런 의미로까지 해석을 해도 뭐 별 무리는 아닙니다. 자, 이런 자민당에게 압승을 기원했다는 우리 외교부 차관. 어느 나라 국적인지 묻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민주당 쪽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비례대표 같은 경우 20석 확보도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예. 사상 최악의 결과를 나왔던 지난 2001년에 26석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당 재정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일본 소식. 그쪽 민주당이나 이쪽 민주당이나 하여간 잘 안 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일본이든 한국이든 좀 분발을 해야 사실 정치라는 게 좀 균형이 잡혀야 뭐 시끄럽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힘 이걸 좀 원하지 않습니까? 네. 한쪽으로 힘이 쏠려서 지금까지 잘 된 적이 뭐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독재만 했지. 이 독재의 길을 열어줘서 과연 우리 민주주의가 성장을 했었는지 나아가서 민주주의 성장은 결국 제 경제 성장과 맥을 같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독재를 강화시켜서 과연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높은 민도라면은 뭐 이런 고민까지도 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하여간 일본의 경우를 보면 갑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 소식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1년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에 그 기준치 이상의 그 갑상선 피폭을 한 작업 원수, 그 당초 발표보다 10배 이상 많은 그 피폭자가 2,000명이나 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운영 회사인 도쿄전력이 작년 12월에 일부 작업원의 갑상선 피폭량을 처음으로 조사해서 공개했을 당시 100mSv 이상의 피폭자가 178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178명 정도밖에 안 된다. 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의문이 많았습니다. 예상 밖으로 이제 피폭자 수가 작게 나왔던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체르노빌 원전 사고 사례를 감안한다면은 갑상선 피폭량이 100mSv를 넘으면은 암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178명은 참 너무나 불행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유엔 과학위원회가 도쿄 전력 조사의 신뢰성을 의문시하자 후생 노동성이 도쿄 전력 측에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피폭 데이터의 재분석과 함께 작업 당일의 대기 중 요소와 세슘 비율을 통해서 갑상선 피폭량을 추계해봤더니 100mSv 이상의 작업원은 178명이 아니라 1,973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배로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한편 도쿄전력 측은 대부분의 작업원들에게 갑상선 이상이 있는지 이제 알아보겠다 해서 이제 검사 대상으로 통지를 했는데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절반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또 검사를 받게 되면 숫자가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지구촌 기상이변이라든가 이런 거 뭐 뉴스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영국, 미국, 일본 이 북방부 국가들이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이례적인 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은 영국에서는 중부 이남 대부분 지역에서 섭씨 30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부 웨스트 미들랜드 지역과 남동부 지역의 최고 단계 바로 아래인 3급 혹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적, 물적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건강 및 열대의학회는 이번 더위로 잉글랜드에서만 최대 76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했는데 응급 구조 요청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려다가 변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잉글랜드 중부의 이 링컨에서는 집배원이 우편 배달을 하다가 무더위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숨지기도 했습니다. 잉글랜드 북동부 컨셋에서는 21살 남성이 지붕 위에서 일광욕을 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화재도 잦았습니다. 런던 소방당국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달 중에 하루 평균 21건의 들불이 발생했는데 평소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런던 남부에서는 지난 17일 축구장 4개 면적의 건축지대가 불에 타 없어졌고요. 예. 수확철을 앞둔 밀과 가을보리 같은 이런 작물이 화재에 취약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영국 기상청의 한 관계자가 경고했습니다. 닉 클레그 부총리는 사무실에서 더위를 식히려고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돌아다니고 있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영국을 다녀오셨으니까 아실 텐데 예. 영국은 원래 좀 습하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영국을 한 2번 갔는데 한 번 갔을 때는 이례적으로 맑은 날씨였다고 하더군요. 거기 계신 분들은. 예. 늘 비가 오고 날도 흐리고 그래서 전에도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는데 영국에서는 하도 그냥 흐리고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날이 많아지고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사색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철학자, 문학가가 많다. 영국에는. 예. 반면에 이탈리아는 날이 화창하거든요. 날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탈리아는 풍류의 문화가 아주 강하다. 예술가들이 네, 그렇습니다. 많다. 그렇죠. 바람둥이도 많고 뭐 그런 얘기가. 베를루스코니 같은.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더위 때문에 760명이 사망했다. 예. 이거 뭐 작은 그럼요. 규모는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예, 무더위가 이제 문제는 이대로 그치지 않고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런 예보가 나와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초부터 32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는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습니다. 100%에 근접한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 치솟아서 약 38도에 달했습니다. 예. 보건당국 추산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는 메릴랜드주에서 5명, 뉴욕주에서 1명 해서 최소 6명이 사망했습니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는 일부 학교가 주말까지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휴교령, 그리고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주는 건조한 날씨에 고온이 겹친 탓에 산불로 큰 피해를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160km 떨어진 휴양도시 팜스프링스 인근에서는 나흘째 산불이 계속돼서 9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 불에 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예.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제가 또 로스앤젤레스를 또 가보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는 이게 더워요. 겨울에도 더웠습니다. 제가 그 크리스마스쯤에 이제 로스앤젤레스를 갔었는데 그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기분 나쁘게 덥지가 않아요. 뭐냐면은 이게 습하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건조합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서는 산불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하여튼 이 더위에 겹쳐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런 그 화재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본도 짧은 장마 후에 불볕더위가 몰아닥쳐서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예. NHK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최소 85명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올해 장마 기간이 예년보다 짧았던 탓에 갑자기 올라간 기온에 몸이 미처 적응하지 못해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까지도 이제 더위 때문에 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도 뭐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저희는 사실 전력 문제 때문에 또 고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김용민 PD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내가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 연단에 선다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발언하겠다. 여러분, 의견 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주요 국내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진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주요 국내 뉴스라고 하지만 NLL 대화록 관련, 네. 그리고 국정원 국조 관련 주요 뉴스인데요. 오늘 먼저 NLL 대화록 관련 얘기부터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 존재가 있다 없다 아니다 아직 못 찾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벌써 없앴다 이런 쪽으로 좀 논란이 옮겨 붙고 있어서 좀 섣부른 감도 있는데요. 네. 오늘까지 진행된 상황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새누리당 분위기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자세가 좀 강경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대화록 부재, 즉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아예 없다 이런 쪽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책임론의 불을 슬슬 좀 지피려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서 넘겨받은 자료 목록에 대화록이 없었다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이거를 고리 삼아가지고 이제 참여정부 책임론을 꺼내는 건데 최경환 원내대표는요 오늘 현재까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을 해볼 때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는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말을 했습니다. 대화록 열람위원인 황진아 의원, 이 의원은 이 문건을 생산하고 자료를 갖고 있던 정부 책임자들은 민주당 소속의 참여정부와 민주당 소속에 관계된 몇몇 분들이다. 이분들이 문건을 생산해 관리하다가 이관한 분들이니까 스스로 문건을 찾아내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다소 몰아세웠죠. 예.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부분도 좀 있고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 이번에 좀 전국 주도권을 잡아보겠다 이런 판단이겠죠. 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새누리당 쪽 간사이기도 하죠. 예.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대화록이 없다면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것을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무게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폐기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폐기해서 얻을 이득이 없다는 말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큰일 날 가능성도 고려를 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논리라면요.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이게 꼭 참여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국한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예. 박근혜 정부 때도 국가기록원은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그 사태 본질 새누리당의 주장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제 이걸 검증하자 네.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황이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일단 이 국정원이 임의 공개한 문제의 대화록 그걸 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거, 이거는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예 이참에 확실히 못을 박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정본 열람을 제안을 한 거고요. 예. 새누리당으로서는 다소 맥 빠지는 결과가 1차적으로 국정원 대화록에서 나오니까는 단순히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대화 속에 담긴 이 태도, 뉘앙스 이런 걸 봐야 된다. 굴욕적이다. 가만히 보면 굴욕적이고 매우 굴종적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새로 짰죠. 이 정치라는 게 결국 프레임 싸움이기도 한데 그렇긴 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국정원 대화록의 마사지 의혹도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예. 기록원 정본을 보면 아마 많은 게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던 중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대화록이 없다. 이렇게 기록원이 밝히면서 사태의 본질은 완전히 흐려지고요. 누가 언제 없앴느냐로 논란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끝난 얘기가요. 이렇게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하고 새누리당으로서는 그리 나쁠 게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자, 사실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될 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회담에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정말 했다면 그건 문제겠죠. 그건 문제겠는데 없었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새누리당은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게 진짜였는지 아닌지를 가려낸 다음에
만약에 허튼 소리를 한 사람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죄를 받아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태의 단초이자 본질입니다. 그런데 기록원 자료가 없어졌다. 누가 없앴냐. 이렇게까지 흘러온 것 자체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게임에서 패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조금은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태의 본질이 가려지고 조금은 부차적인 그런 논란으로 인해서 뭔가 희석되는 거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일단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진실 규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대화록을 찾는 문제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좀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민주당 쪽 반응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 기록 비서관, 그리고 임상경 전 대통령 기록 관리 비서관, 초대 대통령 기록 관장이기도 했고요. 예. 이창호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등등 이 참여정부 인사들 이구동성으로 참여정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분명히 이관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보고와 재가를 거친 대화록이 제1부속실에서 기록물을 담당했던 이창호 행정관에 의해 지정 기록물로 처리가 됐고요. 기록관리 비서관을 거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됐다. 이런 겁니다. 이런 맥락도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 기록 사본 일부가 이 봉하마을로 유출이 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이유로 임상경 당시 대통령 기록관장이 해임됐죠. 나중에는 이 MB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행정관이 관장으로 임명이 되기도 했는데 예. 기록관장 임기 5년으로 보장되거든요. 이명박 정부 임상경 관장을 갑자기 대기 발령시킨 다음에 직권 면직 처리해서 쫓아냈고요.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실 출신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 함께 쫓아냈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기록관에서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게 됐다. 이게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이거든요. 예. 일단 뭐 이게 사실이라면은 당연한 얘기겠죠. 문재인 의원 어제 트위터에서 이 여권의 정치적 악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죠. 우리는 온갖 핍박을 당하고 기록을 손에 쥔 측에서 마구 악용해도 속수무책 우리의 기록을 확인조차 못하니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성토를 했고요. 국가기록원이 이제 와서 회의록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데 대해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국정원이 임의로 사실상 현 집권 세력의 암묵적인 재가에 의해서 공개한 이 대화록, 이게 아주 터무니없이 실제 내용과 다르지 않다면은 NLL 포기 발언 없었다는 거 증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논란이 끝나고 새누리당이 마땅히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이 정본 열람으로 이번엔 또다시 정본 실종 논란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이런 상황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이 정치권 관계자 한 명이 그 국민TV와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기록원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저도 보고요. 예. 어쨌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양쪽 의견이 충돌하니까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지 어느 쪽이 참말하는지 가려야겠죠. 그리고 국가기록원이 갑자기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무튼 국가기록원이든 누구든 그리고 그거를 조사하는 주체가 뭐 사정당국이든 정치권이든 좀 더 강력하게 샅샅이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기록원 국정조사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전두환 씨 추징금 관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검찰이 대거 압수수색, 압류 조치까지 했는데요. 그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고가의 예술품들, 이게 이제 추징금을 납부할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를 따져보려면 이제 진품인지 위작인지 그렇습니다. 판단을 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뉴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 집행팀이 오늘이요. 전두환 씨 일가의 이 사업체,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종류별로 분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분석 작업을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가 대표인 출판업체 시공사 등등에서 압수한 물품은 그림 300여 점하고 다른 미술품 등 수백 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예. 당초에 예술품 190여 점,
요 정도로 알려졌는데 하루가 지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이 미술계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들 작품의 진위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자들을 불러가지고 구입 경위와 자금 출처 등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압수된 미술품 국내외 유명 작가 48명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만간 전두환 일가 컬렉션 소장품 전시회가 한번 기획이 되면 아주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명 작가들 몇 분 소개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작품이죠? 네, 국내 작가 천경자 화백, 김종학 화백, 배병호, 육군병, 정원철, 권여현 작가 등이고요. 예. 해외 작가 이탈리아의 조각가 스타치올리,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전두환 씨 아들 재용 씨가 직접 그린 그림 7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림을 또 직접 그리기까지 하는, 도대체 이 전두환 씨 일가의 예술적 조회 어디까지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예, 돈이 좀 있고 시간이 나면 예술에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한 이 유명 설치 미술가인 데미안 허스트가 이 다이아몬드를 박아서 만든 신의 사랑을 위하여 이런 작품이 있답니다. 이걸 본떠서 그린 아주 귀한 그림도 있다고 하고요. 미술품의 종류는 동양화, 서양화, 판화, 서예, 포스터, 족자, 타일 액자 엄청 다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두 진품으로 확인이 된다면은 그 가치가 수백억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분들이 짝퉁 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일전에 유명 화가의 그림을 둘러싼 이 진위 논란이 일었을 때 그 미술계 저명한 인사하고 꽤 오랜 시간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이 좀 고위직 인사들이라고 하는 이런 양반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드러난 루트로 안 산답니다, 이런 걸. 예. 왜냐면은 그 짝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구매하는 경로는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수차례 검증도 이루어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짝퉁으로 판명 날 가능성 아주 낮아 보이고요. 수백억이라고 하는데 더 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전두환 씨가 수백 개의 가명 및 차명 계좌로 비자금을 쪼개서 관리했다. 이런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 예. 조간 보도이긴 합니다. 중요한 사안이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천억 원의 비자금 이거를 한 3억 아니면 5억 이 정도씩이요. 수백 개의 가명 또는 차명 계좌로 입금을 해둔 다음에 보통 한 석 달에 한 번씩 계좌를 갈아타게 만들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세탁을 해왔다는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는 거고요. 예. 이 밖에 이 검찰이 수백 점의 미술품을 압수한 이 경기도 파주 시공사 사옥 지하창고 관리인이요. 이 오공화국대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었던 김용진 음악세계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 전두환으로 상징되는 그 무자비한 독재와 압제, 살인, 축제 이런 것의 그림자가요. 2013년 현재까지도 곳곳에 파주의 어느 건물 지하실에까지 얼마나 고스란히 드리워져 있는지 참 섬뜩한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두환 씨 왜 사면복권 됐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다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김효진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TV 라디오가 6월 3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방송 시간을 6시간 더 늘려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루 18시간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또한 하루 총 5번의 정시 뉴스와 아침 저녁 와이드 시사 프로그램을 편성해 공정보도 방송에 기틀을 세웠습니다. 멘붕의 시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 국민TV 라디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의 관계 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네, 남현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앙케이트는 내가 국정원 규탄 촛불 집회 연단에 선다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발언하겠다 였습니다. 요새 촛불 집회나 촛불 문화제가 많이 열리면서 특히 좀 달라진 게 시민 자유 발언대라고 해서요. 시민 여러분께서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촛불 3-64님. 이분은 서울광장에서 현장 가입하신 조합원일 겁니다. 제가 닉네임을 달아드렸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길게 갑시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슬님,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은 없다. 다만 국정원과 새누리당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발언할 거라고 올려주셨고요. 진실매님, 국정원을 해체하고 관련자 모두를 구속하여 숨죽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웁시다. 라고 연단에서 말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안창호처럼님, 부정선거 한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고 수혜자는 부정 취득한 이득을 내놓아라. 이렇게 발언하겠다. 올려주셨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시청 광장을 포함해서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7시경을 전후해서 국정원의 정치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또 내일 이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주변에 살펴보시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이기도 하신 민주당 박민수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박민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그 대화록 찾기 위한 노력 오늘도 좀 계속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양당 의원 2명하고 그리고 양당 의원 양당에서 위촉한 전문가 2분 해서 8분이 지금 열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새누리당은 이제 국가기록원장의 발언을 토대로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 이거 기정사실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국가기록원장이 새누리당 의원하고 또 새누리당 쪽 운영위원님들이 이제 얘기를 해서 언뜻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건 맞습니다. 어제. 예. 맞는데 그건 그 회의 초기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우리 민주당 쪽에서 본문 검색 가능 여부라든지 그리고 전체 건수라든지 그리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좀 전에도 뭐 다른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총망라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로 검색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양당이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그래서 어제 그 4가지 항에 합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전제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 기록 전체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전부 검색이 됐다라는 것에 동의를 못했습니다. 양당 모두. 그래서 결국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예. 지금 오늘부터 약 3일 동안 여러 방법으로 더 추가적으로 더 검색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 이건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 예,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이제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국회 의결에 따라서 이제 대화록을 찾을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까지고 앞으로 또 어떤 노력을 더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 규정에 따르면 기록이 국회로 온 때로부터 10일인데, 예. 그 국회로 기록이 온 때를 15일을 기점으로 하느냐, 15일은 빼고 16일부터 10일 하면 한 25일까지 정도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기록이 온 때가, 어제 그제 왔기 때문에 기록이 온 때를 기준으로 하면 좀 더, 기사한테면 기간이 또 연장되는 거고, 그리고 여야 합의를 거쳐서 더 연장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그래서, 열람 기간 동안에 서로 협의를 하면 더 추가 검색이나 할 수 있다라는 전제에 따르면 기간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 지금 여야 간에 합의한 사항은 22일까지 일단 좀 추가적인 방법을 통해서 더 찾아보자라고 하는 데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예. 예. 22일까지는? 예, 일단 1차 기한을 22일까지 보고, 또 22일 날 오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좀 더 연장될 여지나, 또는 전체 열람 기간 중에 다시 또, 계속 검색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예. 22일까지 일단 추가적으로 검색을 해보고, 또 더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양당에서 협의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계속 검색 기간을 좀 연장하더라도, 예. 일단 좀 대화록을 찾지 못하거나, 예. 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확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현재 지금 대화록이 대부분 언론에도 나왔지만은 몇백만 건이 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계 기관에 해당하는 것도 수십만 건 되고 종류별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완벽하게 그냥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끝까지 확인될 때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물리적으로 이 기간이 국회의장이 국가기록원으로 서류를 보내고 나서 며칠 이내에 국회로 응하게 돼 있고, 국회에서 응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한다는 그 제한적인 시간 때문에 물리적으로 모든 서류의 내용을 거의 망라적으로 확인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에서 1차 기간이 20일이라든지 또는 열람 기간 끝날 때 25일이라든지 또 합의돼서 연장 기간이 되더라도 그 기간에 찾아질지 안 찾아질지는 지금은 불명합니다. 불명한데, 만약에 대화록이 찾아지거나 안 찾아지거나 일정한 기간이 되면 지금 현재까지 찾아진 회담 전의 기록과 회담 후의 기록,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기록들의 열람 여부에 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꼭 대화록뿐만 아니라 대화록이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정상회담 준비한 서류, 그리고 정상회담 하고 나서 정상회담 이행 관계되는 서류들이 몇 개월 동안 서류들이 많이 있는 걸 확인했거든요. 구체적으로 목록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서 그 서류를 보아도 NLL 관련 논란은 충분히 규명될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내용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만약에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인 정상 간의 대화록이 물리적으로 찾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결론이 나더라도 전후 기록의 열람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그건 양당이 협의를 해서 일단 그 기록을 보고 양당이 합의한 내용만 발표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공개 내용은 양당이 합의한 것만 공개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셨죠. 그래서 일단 저희 민주당이나 저 생각할 때는 일단 지금 국회로 온 기록들이 상당한 양입니다. 전후의 기록들인데 그 기록 정도는 열람하고, 그리고 그 열람 결과에 따라서 양당이 합의하는 걸 전제로 제한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새누리당 사정이 있겠지만은 좀 섣부른 감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검찰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상황,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만은 동의하십니까?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데는 양당의 합의가 조건은 아니죠. 합의가 조건은 아닌데, 그게 과연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하겠죠. 그쪽 새누리당 쪽이나 우리 쪽이나.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구체적으로 검찰 수사까지 가느냐 또는 뭐 특별검사까지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의견들이. 예.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예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최대한 찾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다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타나온 결과를 최선을 다해서 국회 3분의 2 동의가 있다는 전제로 최선을 다해서 본질의 규명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더 하는 게 중요하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를 미리 내세워서 뭐 다음 절차 뭐 한다 하는 건 섣부른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뭐 검찰 수사까지 거론하는 건 좀 이르다 이 말씀이고요. 예, 섣부른 단계고 오히려 결론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듯한 경향도 있습니다. 예. 그 참여정부 시절에 기록관리를 담당했던 당사자들, 뭐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했습니다만, 자료를 100% 이제 이관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예. 그 민주당 차원에서 당사자들로부터 좀 구체적인 설명이나 보고 혹시 받으셨습니까? 예, 뭐 구체적으로 그것에 관한 보고를 받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원내 부대표이고, 다만 어제 오후에 그 기자회견 하는 걸 자세히 들었습니다. 예. 기자회견 하는 걸 좀 상당한 기간 듣고 그리고 기자회견 하고 나와서 기자들하고 또 1대1 또 질문 답변도 상당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다라는 건 좀 느꼈습니다. 예. 예.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 기록관 그 관장은 전직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몇 달도 안 돼서 해당 관장을 이제 직권 면직 처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MB 정권 출범하고 7개월 있다가 이제 바뀌었다는 건데 원래 그래서 기록관장은 그 임기를 그 5년으로 딱 그 정해놨는데 그 이유는 그 뒤에 대통령이 그 전 대통령의 기록을 이제 자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정권 바뀌고 7개월이라고 기억하는데 정권 바뀌고 7개월 만에 기록관장을 바꿨다는 건 뭐 우리 당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왔지만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취지는 정권이 바뀌어도 전임 대통령의 기록은 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관리돼야 된다. 그리고 관리하는 그 기록관장의 임기를 엄격하게 정해놨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 참여정부 시절 구축했던 이지원 시스템 이것을 재가동하면 뭐 검색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또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전문가의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재구축하는 게 재구성하는 시간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열람 기간 또는 합의된 연장 기간까지 가능한지는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아마 오늘 내일 모레 아마 그것도 아마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3일간 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 방법도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전문가들까지 좀 투입돼서 노력을 해 본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뭔가 막힌다면 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가 판단을 해보겠네요. 그렇죠. 진지하게 한다면 진지하게 뭔가 좀 설득력 있게 국민들을 설득력 있게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지하게 원칙적으로 있다면 좀 가능하고 또는 뭐 설명이 가능한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로 열람 여부가 이제 뭐 전국의 다른 흐름과도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열람이라는 게 없이 국정원 국조특위나 이런 일정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예, 그 뭐 일부는 약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국정원 국조특위는 국정원 그 선거 개입이 쟁점이기 때문에 예. 이거하고 직접적인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이고 그리고 이 문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설득되는 방법으로 빨리 조기에 매듭짓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조특위하고는 꼭 이렇게 필연적인 연결은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좀 사안을 분리해서 국회 일정이 돌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래야지 아마 좀 가능하고
빨리 그리고 설득력 있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대화록의 존재 여부 그리고 못 찾고 있는 상황 이런 모든 문제가 뭐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좀 규명이 돼서 어떤 법적인 단계로 안 가도록 남은 기간 동안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긴급 소집된 국회 운영위원회. 지금까지 검색 결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과 음성 파일이 없다는 보고를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새누리당 측은 밝혔습니다. 황진아 새누리당 의원. 키워드와 고려 가능한 유사 용어들을 모두 이용하고 기록원의 능력을 가지고 확인하였으나 해당 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역시 대화록 원본이 없다고 국가기록원이 보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찾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윤근 민주당 의원. 신도 아니고 모든 방법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음을 확인한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질책했습니다. 여야의 서로 다른 해석에 국가기록원 측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없다고 보시는 근거가 있으신지. 운영위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까지 대화록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대화록이 없어졌다면 이명박 정부가 파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측과 새누리당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변경이나 폐기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흠 새누리당 대변인. 이명박 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적반하장이다. 자, 그런데 참여정부 인사들의 의혹 제기는 단순히 남에게 책임 덮어씌우기일까? 김경수 전 비서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직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대통령 기록관장은 5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2008년 7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추천 임명된 인상경 대통령 기록관장을 대기 발령시킨 뒤에 끝내 직권 면직 처리했다. 그리고 함께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 비서실에서 일했던 지정기록물 담당 과장도 인상경 관장과 함께 대통령 기록관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 이후 대통령 기록관에서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물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게 됐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는 인상경 관장의 후임으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을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 기록관장을 직전 대통령이 추천 임명하고 5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대통령 기록물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직전 대통령의 자유로운 열람권을 보장해야 되고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직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지정 기록물 해제 작업을 위해서 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관리되어 온 회의록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에 악용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이 드러났고 관계자들이 현재 검찰에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 와서 회의록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국가기록원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네, 네티즌들의 주목을 끈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재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교생 5명 사망 실종하면서
많은 인명이 손실을 입었는데 이 사고 역시 인재였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실종 학생들을 포함한 공주 사대부고 2학년 학생 198명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훈련 캠프에 참여했다가 어제 오후 5시 반쯤 백사장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는데요. 예.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일으킨 사설 해병대 캠프에는 안전의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과 주민들에 따르면 캠프 측은 바닷속 학생 80여 명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았고 사고 전날 위험하다는 마을 주민들의 경고를 무시하며 업체에서 하는 일을 왜 개인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너네나 걱정해라. 이런 식으로 비아냥댔다고 합니다. 예. 사고 직전 위험하니 바다에서 나오라는 해수욕장 측의 경고방송 역시 무시했다고 하는데요. 캠프 측은 한꺼번에 600명 가까운 인원을 바다에 들여놓고도 구조선은 한 대만 배치했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 연합회 측에서 보낸 안전관리자조차도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예. 네, 경찰이 추정하는 사고 원인은 학생들이 썰물 때 갯벌에 생기는 웅덩이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만약 구명조끼를 입히거나 구조선 혹은 안전요원을 추가로 배치했다면 아이들 모두 무트로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하니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예, 이거는 무슨 사고라기보다도 네. 사고를 좀 자초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마을 주민들이나 또 해수욕장 그 안전관리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그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니 너네는 신경 꺼라. 네. 뭐 안전 불감증을 넘어서 사고 자체를 좀 자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그 해병대 사설 캠프죠. 해병대라는 명칭을 붙이는 게 또 해병대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사설 캠프의 이른바 교관들, 이 교관들도 뭐 정규직이거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그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캠프는 이른바 해병대 캠프일 뿐 실제로는 충남 태안의 한 유스호스텔이 운영하는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이었는데요. 예. 캠프 소속 교관 32명 가운데 인명구조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단 13명이고 대다수 교관은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교관들은 수영도 할 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 이번 사고에서도 깃발만 밖에서 흔들 뿐 학생들을 구하지 않아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가 여름에 직접 운영하는 캠프는 포항해병대 1사단 한 곳뿐이라고 하는데요. 예. 전국적으로 해병대 명칭을 도용해 캠프를 운영하는 업체는 20여 곳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진짜 해병대 캠프를 가고 싶다면 포항에 있는 해병대 1사단을 가야 되겠군요. 네. 나머지는 사설, 그것도 유스 호스텔에서 운영하는 네. 이런 해병대 사설 캠프 네. 정말 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일이 이 유스 호스텔의 관계자, 그 실종자 가족들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좀 분노를 사고 있다는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유스호스텔 관계자는 오늘 오전 6시쯤 일부 실종자 가족들에게 저는 유스호스텔 대표이고 해병대 캠프 대표는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이 뉴스호스텔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해병대 캠프를 위탁한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문자를 보낸 시각은 수색대가 학생 2명의 신을 인양할 때와 비슷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메시지를 받은 실종자 가족들은 아이들이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책임만 회피하려고 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예. 가족들은 그 실종된 학생들 네. 생사가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빨리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인데 정작 유스 호스텔 관계자는 이런 문자를 보냈군요. 네. 좀 상황을 오판을 해도 좀 때를 가려서 문자를 보내야 될 텐데. 네, 이 내용에 이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거나 이런 말도 이어지긴 했었는데요. 예. 시기는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정부 책임도 좀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소년 관련 업무 부처가 최근 5년 사이에 3번이나 바뀐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극기 캠프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참극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 관련 담당 정부 부처가 수시로 바뀌어 지난 5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위원회로 떠넘겨지다가 결국 현재 여성가족부로 이관됐는데요. 예. 이렇게 관리감독기관이 수시로 바뀌지만 법적으로 등록이나 인증 의무가 없고 누구나 사업자 등록만 하면 극기 캠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캠프와 관련 있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가 모여 업체 설립과 운영 인허가에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사고 재발 방지의 지름길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예. 사실 이런 사고 발생하면 또 이런 문제, 네. 정말 어느 기관의 책임이 있느냐라는 게 논란이 되곤 하는데 제발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좀 책임 소재도 가리고요. 네. 또 이런 시설들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앞으로 이런 사고를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뭐 이런 사설 업체들 난처해지는 건 해병대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병대 캠프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네. 또 참가하는 학생들 모집할 때도 해병대 캠프라는 점을 홍보를 할 테니까요. 해병대가 이 사설 업체들의 해병대 이름 도용 막기 위해서 상표 등록을 추진한다고요? 네, 해병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병영 체험 캠프의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해병대 사령부는 국방부 출입기자에게 문자를 보내 이번 사고는 사설업체 사항으로 해병대와 관계가 없다고 전해왔는데요. 예. 해병대 관계자는 해병대가 주관하는 해병대 캠프는 지난 1997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다며 해병 수색대를 거친 현직 교관 및 조교로 구성돼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해병대 입장에서는 또 언론 보도가 네. 마치 이 사설 캠프가 해병대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문자를 보낸 것 같고요. 네. 뭐 해병대 입장에서는 상표 등록을 추진하는 문제 검토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성재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설명해드린 고교생 5명이 사망하거나 숨진 그 충남 태안의 그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 이야기. 여름이면 어떻게 보면 간혹 들리는 그런 사고 소식인데요. 이곳을 운영하는 업체, 유스 호스텔 그 대표의 문자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곳 업체가 체험학습 전문 업체가 아니라 그 작은 여행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이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해병대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해병대 체험 캠프는 안타깝게도 사람을 잡고 말았습니다. 물놀이 하는 시즌 또 자녀나 여러 학생들이 이런 캠프를 많이 체험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더욱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박성재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오후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